안녕하세요. 오늘도 이 시간에 찾아와 주셔서 고마워요. 지금 이 영상을 틀어놓으신 분들, 어떤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보내고 계세요? 바쁘게 살다가 문득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아니면 그냥 누군가의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어떤 이유로든 괜찮아요. 오늘 이 시간만큼은 그냥 편하게 앉아서 들어주세요. 오늘 제가 꺼내고 싶은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마음 깊은 곳에 묻어두고 사는 감정이에요. 후회. 살면서 후회되는 것들. 말하기엔 너무 무겁고 혼자 사귀기엔 너무 아픈 그 감정.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때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조금만 더 용기를 냈더라면, 내가 왜 그랬을까? 지금도 가끔 그 생각이 나. 이 말들이 가슴에 콕 박히신 분, 오늘 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저는 오늘 세상에서 대단하다고 불렸던 사람들도 후회를 안고 살았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 후회를 안고도 어떻게 앞으로 걸었는지를요. 당신만 후회하며 사는 게 아니에요. 자,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할게요. 첫 번째 이야기. 하지 못한 말들 체호프의 후회. 러시아의 작가 안톤 체호프. 그의 단편 소설들을 읽어보신 분 계세요? 체호프는 평생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이 가장 후회하는 건 한 일이 아니라 하지 못한 일이다. 안톤 체호프. 체호프는 의사이면서 작가였어요. 평생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 곁에 있었고 그들의 이야기를 글로 썼어요. 그런데 체호프 본인은 정작 자신에게 솔직하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배우 올가 크니페르와 연인 사이였는데 그 마음을 표현하기까지 몇 년이 걸렸어요. 결혼은 했지만 함께한 시간이 너무 짧았어요. 44세에 세상을 떠났거든요. 체호프는 마지막 즈음에 이런 말을 남겼어요. 나는 너무 많은 말을 삼켰다. 그 말들이 지금도 목에 걸려 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목에 걸린 말이 있으신가요? 오랫동안 하지 못한 말.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보고 싶어.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 중에 이분이 계실 것 같아요. 사연 경기도 수원 72세 박정래 씨. 박정래 씨는 남편과 45년을 함께 사셨어요. 근데 두 분이 워낙 말이 없는 스타일이었어요. 싸운 것도 아니고 사이가 나쁜 것도 아닌데 그냥 살다 보니 고마워, 미안해 같은 말을 한 번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으셨대요. 5년 전 남편이 암 진단을 받았어요. 1년의 투병 끝에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요. 박정래 씨가 가장 후회하는 게 뭔지 아세요? 45년을 살면서 고마웠어라는 말을 한 번도 못했어요. 임종 직전 남편 손을 잡고 있었는데 그 말이 목까지 올라왔는데 끝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대요. 남편이 눈을 감고 난 후 박정래 씨는 남편 영정 앞에서 말씀하셨대요. 여보, 고마웠어. 평생 고마웠어. 그 말을 살아있을 때 했더라면 지금도 그 후회가 가슴에 남아있다고 하세요. 박정래 씨 이야기 들으면서 마음이 무거워지신 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있잖아요. 박정래 씨가 그 말을 못한 건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었어요. 그냥 너무 익숙해서 당연한 것 같아서 내일 해도 되겠지 싶어서였던 거예요.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요. 오늘 하지 못한 말이 있다면 내일이 아니라 오늘 해보세요. 체호프가 말했잖아요. 사람들이 가장 후회하는 건 한 일이 아니라 하지 못한 일이라고. 두 번째 이야기. 나를 위해 살지 못한 것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후회.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미국의 철학자이자 작가 헨리 데이비드 소로. 그는 매사추세츠 월든 호숫가에 혼자 들어가서 2년을 살았어요. 아무것도 없이. 왜 그랬냐고요? 나는 깊이 살고 싶었다. 그리고 삶의 모든 정수를 빨아들이고 싶었다. 죽을 때가 되어서야 내가 살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 이 말이 마음에 와닿으세요? 죽을 때가 되어서야 내가 살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하고 싶지 않았다. 소로는 평생 이것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남의 기대에 맞춰 살다가, 남의 시선에 맞춰 살다가 정작 자신이 원하는 삶을 한 번도 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다는 것.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진짜 내가 하고 싶었던 게 있었나요? 그걸 한 번이라도 해보셨나요? 아니면 지금도 나중에 언젠가로 미루고 계신가요? 소로는 월든 호숫가를 떠나면서 말했어요. 나는 살았다. 진짜로. 그 말이 얼마나 부러운 말인지. 사연 충청남도 천안 68세 김순자 씨. 김순자 씨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사셨어요. 23세 결혼해서 남편 뒷바라지, 시부모 봉양, 자식 셋 키우기. 그러면서도 마음속에 늘 꿈이 하나 있었어요. 글을 쓰고 싶었어요. 일기를 쓰면 선생님한테 칭찬을 받았고 어릴 때 소설가가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그냥 묻혔어요. 내가 무슨 글을 써? 애들 밥이나 챙겨야지. 그렇게 40년이 지났어요. 65세에 막내가 결혼하고 처음으로 혼자만의 시간이 생겼어요.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드셨대요. 나는 내 인생에서 나를 위해 뭘 한 적이 있나? 그 질문이 너무 무섭고 슬펐대요. 동네 도서관에서 글쓰기 강좌가 열린다는 공고를 봤어요. 처음엔 망설이셨어요. 이 나이에 무슨 글쓰기야? 그런데 서로의 말이 생각났대요. 죽을 때가 되어서야 내가 살지 않았다는 걸 발견하고 싶지 않다. 등록했어요. 첫 수업날 어색하고 창피했어요. 근데 펜을 들고 첫 문장을 쓰는 순간, 아, 내가 이걸 하고 싶었구나. 라는 게 느껴졌대요. 3년 후 김순자 씨는 지역 문학상에서 수필 부문 장려상을 받으셨어요. 시상식 날 자녀들이 와서 박수를 쳐줬어요. 막내딸이 엄마 손을 꼭 잡고 말했대요. 엄마 대단하다. 엄마 이런 사람인지 몰랐어. 김순자 씨는 그 말이 평생 들은 말 중에 가장 기뻤다고 하세요. 65세가 내 시작이었어요. 소로처럼 진짜 내 삶을 살기 시작한 나이. 김순자 씨 이야기 어떠셨나요?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속에 묻어둔 꿈이 하나쯤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림이든 노래든 여행이든 글이든 서로가 말했어요. 내가 살지 않았다는 걸 죽을 때 발견하지 말라고. 오늘 그 꿈에 아주 작은 한 걸음만 내딛어 보세요. 수업을 등록하는 것도 좋고 그냥 노트에 첫 문장만 써보는 것도 좋아요. 그 한 걸음이 65세의 김순자 씨를 수필 작가로 만들었어요. 세 번째 이야기. 너무 오래 화를 품었던 것,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후회. 세 번째 이야기예요. 로마 황제이자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그는 황제이면서 매일 아침 일기를 썼어요. 그 일기가 지금까지 남아있어요. 명상록이라는 이름으로. 그 일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당신이 누군가에게 화가 나 있다면 그 분노가 당신을 얼마나 오래 지배했는지 생각해보라. 그 시간이 당신의 삶이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마르쿠스는 황제였지만 배신도 많이 당했어요. 신하들에게, 가족에게, 친구들에게. 그럼에도 그는 이렇게 썼어요. 화를 품고 사는 건 내 시간을 내가 파괴하는 것이다. 분노는 나를 태워요. 상대방을 태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 오래된 분노를 안고 계신 분 있으세요? 몇 년이 지나도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한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 감정 충분히 이해해요. 억울했을 거예요. 서러웠을 거예요. 배신감이 컸을 거예요. 그런데 그 분노를 안고 있는 동안 가장 많이 고통받는 건 나라는 거예요. 사연 서울 노원구 71세 최병선 씨. 최병선 씨는 30년 넘게 절친이었던 친구와 10년째 연락을 끊고 지내세요. 이유는 돈이었어요. 사업을 같이 하다가 친구가 돈을 가지고 사라졌어요. 3천만 원이었어요. 그 배신감이 얼마나 컸겠어요. 최병선 씨는 그 이후 그 친구 생각만 하면 밥도 안 넘어가고 잠도 못 자고 가끔 길에서 그 친구 또래 사람을 보면 가슴이 쿵 내려앉았대요. 10년 동안 어느 날 손자가 할아버지한테 물었어요. 할아버지, 왜 맨날 인상 쓰고 계세요? 그 말에 최병선 씨가 멈추셨대요. 내가 인상을 쓰고 있었구나. 10년 동안 그 분노가 얼굴에 새겨져 있었던 거예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말을 어디서 읽으셨대요? 그 분노가 당신을 얼마나 오래 지배했는지 생각해보라. 그 시간이 당신의 삶이었다. 최병선 씨는 계산을 해보셨대요. 10년.
손자들이 태어나고 자라는 10년 동안 그 친구에 대한 분노를 품고 살았던 거예요. 3천만 원이 아깝지 않냐고요? 물론 아까워요. 근데 그 3천만 원 때문에 10년을 날린 게 더 아깝더라고요. 최병선 씨는 그 친구에게 연락을 하지는 않으셨어요. 대신 마음속으로 이렇게 하셨대요. 너는 너대로 살아. 나는 이제 내 삶을 살 거야. 그날 이후 얼굴에 인상이 펴지셨대요. 손자가 말했어요. 할아버지, 요즘 왜 이렇게 잘 웃어요? 최병선 씨 이야기 들으셨나요?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에요. 나를 그 감옥에서 꺼내는 거예요. 마르쿠스는 황제였어요. 배신을 당해도 그 분노를 오래 품지 않으려 매일 자신에게 말했어요. 이 시간이 내 삶이다. 지금 오래된 분노가 있으시다면 오늘 마음속으로만이라도 이렇게 해보세요. 너는 너대로 살아. 나는 이제 내 삶을 살 거야. 그 한 문장이 10년을 바꿀 수 있어요. 네 번째 이야기.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한 것 빅터 프랭클의 후회. 네 번째 이야기예요. 오스트리아의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 그는 유대인이었어요. 2차 세계대전 중 나치 수용소에 끌려갔어요. 아우슈비츠. 그 지옥 같은 곳에서 살아남은 사람. 그리고 살아남아서 이 책을 썼어요. 죽음의 수용소에서. 그 책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 있다. 단 한 가지 마지막 인간의 자유만 빼고. 그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태도를 선택할 자유다. 빅터 프랭클. 프랭클은 수용소에서 아내를 잃었어요. 부모도 잃었어요. 형제도 잃었어요. 그 지옥 속에서 그는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어떻게요? 아내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차가운 새벽 강제 노동을 하러 가면서 프랭클은 눈을 감고 아내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아내가 웃는 얼굴을 그렸어요. 그게 그를 살렸어요.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후 프랭클은 이런 말을 남겼어요. 내가 가장 후회하는 건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한 것이다. 사랑은 줄수록 나에게 돌아온다는 걸 너무 늦게 알았다. 여러분, 지금 사랑한다는 말을 충분히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언젠가 하려고 미루고 계신 건 아닌가요? 사연 부산 해운대 74세 윤말순 씨. 윤말순 씨는 남편을 4년 전에 잃으셨어요. 두 분이 결혼한 지 47년 만이었어요. 남편이 치매 판정을 받고 3년을 간병하다 보내셨어요. 간병하는 3년이 너무 힘들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가끔 원망도 하셨대요. 왜 나한테 이런 짐을 주는 거야? 그런 생각을 한 자신이 죄스러웠대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던 날 남편이 마지막으로 눈을 떴어요. 그리고 윤말순 씨의 손을 꼭 잡았어요. 말은 못했지만 그 눈빛이 말하고 있었대요. 고마워. 고생했어. 윤말순 씨는 그 순간 간병하면서 힘들었던 것들, 원망했던 것들이 다 사라졌대요. 그리고 이 생각이 밀려왔대요. 더 많이 웃어줄 걸. 더 많이 손잡아줄 걸. 더 많이 사랑한다고 말할 걸. 지금도 그 후회가 마음에 남아있대요. 하지만 윤말순 씨는 이렇게 사시기로 했어요. 남편 몫까지 사랑을 더 주기로. 지금 매주 수요일 혼자 사는 어르신들을 위한 도시락 봉사를 하세요. 남편이 받지 못한 사랑을 다른 분들한테 드리는 거예요. 프랭클이 말한 것처럼 사랑은 줄수록 나한테 돌아오더라고요. 윤말순 씨 이야기 어떠셨나요? 프랭클은 지옥 같은 수용소에서도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며 버텼어요. 사랑은 그렇게 강한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 마음을 전해보세요. 말로, 문자로, 전화로. 어떤 방법이든 괜찮아요. 더 많이 사랑하지 못했다는 후회, 오늘부터는 하지 않아도 되도록. 5번째 이야기. 지금 이 순간을 살지 못한 것, 루미의 후회. 마지막 5번째 이야기예요. 13세기 페르시아의 시인 잘랄루딘 루미. 루미의 시는 800년이 지난 지금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시 중 하나예요. 그가 남긴 말 중에 이런 시가 있어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당신에게 주어진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이다. 그러니 지금을 살아라. 잘랄루딘 루미. 루미는 평생 이것에 대해 노래했어요. 사람들이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면서 정작 지금 이 순간을 살지 못한다는 것. 여러분, 오늘 하루가 기억나세요? 아침에 눈을 떠서 지금 이 순간까지 무엇을 느꼈고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먹었는지, 아니면 어제의 후회나 내일의 걱정으로 오늘 하루가 그냥 지나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루미가 가장 많이 한 이야기 중 하나가 지금 여기였어요.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 지금 내 손에 있는 밥 한 숟가락, 지금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 이것들을 느끼지 못하면 평생을 살아도 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연 경북 안동 77세 이정래 씨. 이정래 씨는 작년에 큰 수술을 받으셨어요. 다행히 잘 끝났지만 수술 전날 밤이 너무 무서웠대요. 내일 내가 눈을 못 뜰 수도 있겠구나. 그 생각이 드는 순간 후회들이 한꺼번에 밀려왔대요. 더 여행을 다닐 걸. 더 웃을 걸. 더 맛있는 거 먹을 걸. 자식들한테 잔소리 말고 그냥 안아줄 걸. 그런데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드셨대요. 내가 지금까지 오늘 하루를 제대로 살았나? 수술은 잘 끝났어요. 회복실에서 눈을 떴을 때 창밖으로 햇빛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이정래 씨는 그 햇빛을 보면서 눈물이 났대요. 살았구나. 오늘도 살았구나. 그날 이후 이정래 씨는 매일 아침 창문을 열어요. 그리고 하늘을 5분 동안 바라봐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정래 씨의 하루 시작이 됐어요. 가끔 딸이 전화해서 물어요. 엄마, 요즘 왜 그렇게 목소리가 좋아요? 이정래 씨가 웃으면서 말씀하세요. 오늘 하늘이 예쁘더라고. 그 말을 하는 이정래 씨 목소리가 얼마나 맑고 따뜻한지. 루미가 맞아요. 지금 이 순간이 전부예요. 수술 전날 밤에야 그걸 알았지만 늦지 않았어요. 아직 오늘이 있으니까. 이정래 씨 이야기 마음에 닿으셨나요? 루미가 말했어요. 지금 이 순간이 당신에게 주어진 전부라고. 오늘 아침 눈을 떴을 때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오늘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게, 오늘 누군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게, 오늘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게 다 기적이에요. 오늘 5분의 이야기와 함께 5개의 말을 나눴어요. 체오프는 말했어요. 사람들이 가장 후회하는 건 하지 못한 일이다. 소로는 말했어요. 죽을 때가 되어서야 살지 않았다는 걸 발견하지 마라. 마르쿠스는 말했어요. 그 분노가 당신을 지배한 시간이 당신의 삶이었다. 프랭클은 말했어요.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후회다. 루미는 말했어요. 지금 이 순간이 당신에게 주어진 전부다. 이 5개의 말, 사실 다 하나로 이어져 있어요. 지금 이 순간 살아있는 나를 충분히 살게 하라. 여러분, 살면서 후회되는 것들이 있죠. 저도 있어요. 아마 누구에게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후회가 있다는 건 그만큼 진심으로 살았다는 뜻이기도 해요. 대충 살았으면 후회도 없어요. 뭔가를 원했고, 뭔가를 사랑했고, 뭔가를 잃어봤기 때문에 후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 후회들, 이제 더 이상 짐으로 안고 살지 않아도 돼요. 그걸 발판으로 삼으면 돼요. 하지 못한 말이 있다면 오늘 해보는 것, 미뤄둔 꿈이 있다면 오늘 한 걸음 내딛는 것, 오래된 분노가 있다면 오늘 내려놓는 것, 사랑하는 사람에게 오늘 마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느끼는 것. 딱 하나만 해도 돼요. 오늘 단 하나만. 박정래 씨, 김순자 씨, 최병선 씨, 윤말순 씨, 이정래 씨. 이 5분이 오늘 여러분 곁에 앉아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준 거예요. 당신만 후회하며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요. 그래도 오늘 하루를 조금 더 따뜻하게 살면 돼요.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려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누군가가 생각나신다면 이 영상을 그분께 보내주세요. 그게 오늘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따뜻한 일이 될 거예요. 오늘도 살아있어 주셔서, 그리고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마워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